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안타깝게도 주말 동안에도 불확실성이 개선된 게 1도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갈등 진행 중이고 인플레이션 여전히 심각하고요. 금리 인상, 양적 긴축 그 강도가 문제일 뿐이지 무조건 시행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정말 수많은 악재들이 줄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주말이 끼는 바람에 이 전쟁 이슈로 인한 폭락은 그나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봐야 잠깐 소나기를 피했을 뿐이고 내일 또 주식시장이 개장이 되니까 아마 한 번에 또 반영이 되겠죠. 자, 일단 미국에서 뭐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을 하고 있진 않은데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들이 지금 힘을 합쳐서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스위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기사 그대로 1만 1천 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일종의 전산망입니다. 여기에서 퇴출되면 사실상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금융 핵 옵션이다. 뭐 이런 이름까지 붙이는데 뭐 한마디로 금융시장에 그냥 핵폭탄을 맞은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만약에 러시아를 이렇게 고립을 시키게 되면 원유나 천연가스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또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러시아가 국제 원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 가스는 17%에 달하거든요. 게다가 천연자원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원자재와도 직결이 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 폭등하고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고립됨으로써 원유나 천연가스, 원자재 공급이 줄게 되면 당연히 물가는 더 오르게 됩니다. 러시아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르게 생겼습니다. 물가가 더 오르면 금리 인상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정상인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급진적으로 막 해버리면 이게 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정말 머릿속이 아마 복잡할 겁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투자자들은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믿지만 불편할 정도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런 이유로 지금 같은 환경에서 성장주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LPL 파이낸셜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일단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나중에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전쟁이 나더라도 경제가 견고하다면 대부분 이런 이슈들은 단기적인 시장 문제에 그쳤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많이 되는데 특히나 뭐 애플이나 마소, 아마존, 테슬라 이런 기업들 실적 결코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삼성전자도 거의 역대 최고 실적을 냈었고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이후로 양적 완화 정책을 펴면서 넘치는 유동성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형편없는 상태에서 많이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보면 거품이 그렇게까지 많이 꼈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사실. 지금 진짜 폭락장을 두려워해야 될 기업들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폭등했던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거품이 많이 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하지만 역대급 실적을 냈고 전망도 너무나도 밝아서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계속 높은데 이런 기업들이 단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폭락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폭락할 수 있어도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빠르게 회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CNBC가 골드만삭스 분석을 인용을 한 겁니다.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시장 기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쟁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GDP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원자재 이런 것들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 압박이 이제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마냥 지금 무턱대고 올릴 수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짜 문제인 거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내일 미국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사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꽤 많이 올랐었거든요. 금요일만 해도 다우존스가 2.5%, 나스닥이 1.6%, S&P 500 2.2% 꽤나 많이 이제 급등을 해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거의 1.6% 오르면서 3대 증시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모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주말 동안에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내일 폭락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냥 단기적인 예측을 아예 포기하고 뭐 떨어지면 더 줍줍하면 되고요. 오르면 그 자체를 즐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큰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어차피 길게 보면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략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뭐 가볍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